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이가 68인데 아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허리 나가면 어쩌려고. 그날, 저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춤을 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춤추려다가 넘어졌습니다. 68년 인생 통틀어 가장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제 인생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40년간 다니던 세무서를 나서는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 과장님, 정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었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고 살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순애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응.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셈. 이제 그게 없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책 가요? 응. 순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산책이라고 하지만 그냥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시간 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응, 뭐? 그냥저냥. 취미 생활 같은 거 안 해보세요? 등산이라든지, 낚시라든지. 나이 먹고 무슨 취미를 새로 배워. 귀찮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도 걱정하시고. 알아. 네 아버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사실 알아서 할 게 없었습니다. 퇴직 3주째 되던 날, 저는 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월의 가을 바람이 선선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나이 68에 이렇게 할 일 없이 보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뚱땅 뚱땅. 어디선가 신나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공원 야외 무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야외 무대 앞에는 실버 댄스 동호회 매주화, 목 오전 10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할머니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보라색 염색 머리에 검은색 레깅스와 분홍색 크롭티를 입은 할머니.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데 춤을 추는 모습은 20대 같았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휴, 오늘 운동 제대로 했네. 영자 언니, 춤 진짜 잘 춰. 에이, 아직 멀었어요.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옛날에 춤췄었는데 1976년 대학교 2학년 저는 학교 댄스 동아리 자유인의 에이스였습니다. 디스코가 유행하던 시절 저는 춤을 정말 잘 췄습니다. 태수야, 너 춤 진짜 끝내준다. 강태수, 다음 공연 메인 댄서 내가 해. 그때는 정말 자신감 넘쳤습니다. 춤만 추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미선이도 그때 만났습니다. 댄스 동아리 강사로 온 미선이는 제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춤출 때 진짜 멋있어요. 프로처럼 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반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미선이와 헤어졌고 저는 춤도 그만뒀습니다. 그 후 40년 춤은 단 한 번도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구경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까 그 보라색 머리 할머니였습니다. 예. 아니, 왜요? 춤 한 번도 안 춰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62살인데 이렇게 팔팔하잖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말 에이, 한 번만 해봐요. 할아버지 춤춰봤죠?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온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한 번만요. 음악 나오면 몸 흔들면 돼요. 할머니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뚱땅 뚱땅. 익숙한 리듬이 흘러나왔습니다. 1970년대 디스코 음악. 제가 가장 좋아하던 비지스의 Stayin' Alive였습니다. 이 노래. 순간 몸이 반응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진짜 잘 추시는데요? 대박, 저 어르신 프로 아니야?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춤을 췄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춤을 추는 저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 느낌. 이거였어. 하지만 그 순간 턱,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창피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보라색 머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무릎이 좀. 아이고, 제가 너무 무리하게 시켰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나이를 잊었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댄스 경험 있으시죠?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좀 쳤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호회 오세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완전 재밌어요. 할머니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청춘 실버 댄스 동호회 회장 이영자 연락처 영희령.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춤을 췄어.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68인데 무슨 춤을 춰. 집에 도착하자 아내 순애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오래 걸렸네요. 응. 공원 좀 오래 있었어. 뭐 하셨는데? 그냥 산책.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춤췄다. 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68세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춤췄다가 넘어졌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보, 오늘 저녁에 민수 며느리랑 밥 먹기로 했어요. 응. 알았어. 저녁에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혜진은 항상 밝았습니다. 요가 강사 출신답게 몸매도 날씬했습니다. 어머, 아버지 오늘 안색 좋으신데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산책 좀 했어. 산책만 하셨는데 이렇게 생기가 도시네요? 혹시 뭔가 하셨죠?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얼른 주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건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 순애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고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듣던 LP판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턴테이블도 함께 꺼냈습니다. 낡고 먼지 쌓였지만 아직 작동은 했습니다. 비지스의 Stayin' Alive를 턴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LP판을 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뚱땅 뚱땅. 그 리듬.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잖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청춘 실버 댄스 동호회. 저는 명함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볼까?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LP판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마치 제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저는 옷장 앞에서 30분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뭘 입고 가지? 68년을 살면서 옷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소에 입던 베이지색 바람막이와 검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공무원 할아버지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책 가요? 아내 순애가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응. 요새 산책을 참 부지런히 다니네요. 좋은 일이에요. 순애는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 공원 가는 건 산책이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야외 무대에 도착하니 벌써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망설였습니다. 진짜 가도 되나? 창피하지 않을까? 그때 저번에 봤던 보라색 머리 할머니 이영자 회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오셨네요. 아, 네. 그냥 한 번. 어서 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태수입니다. 강태수?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이영자예요. 회장이고요. 자, 여기 오세요. 영자 회장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원님이에요. 강태수 할아버지, 박수. 짝짝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춤 진짜 잘 추시던데? 저번에 봤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조금. 겸손은 오늘 제대로 보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기초부터 다시 해볼게요. 새 회원님도 오셨으니까요. 영자 회장이 스피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부터 어깨 돌리고. 사람들이 따라서 어깨를 돌렸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좋아요. 이제 허리 돌리고. 허리를 돌리는데 뚝! 으윽! 허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이게 뭐야? 스트레칭도 제대로 못하네. 자, 이제 기본 스텝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영자 회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발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쉽지. 저는 자신 있게 따라했습니다. 하나, 앞으로, 둘, 옆으로, 셋, 뒤로. 발이 꼬였습니다. 휘청. 아이고!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균형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들 능숙하게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못하지? 좋아요. 이제 회전 들어갑니다. 하나, 둘, 돌아. 영자 회장이 우아하게 회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어지럽습니다. 으윽!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자 회장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기, 잠깐 앉아 있어야겠어요. 네,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저는 무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대 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춤을 정말 잘 췄습니다. 저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옆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 최할머니요? 72세세요. 72세요? 네, 우리 동호회 최고령이신데 제일 잘 추세요. 10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2세가 저렇게 춤을 추는데 나는 68세에 회전도 못하다니. 1시간 후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자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첫날인데 많이 힘드셨죠? 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근육통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옛날에 춤을 춰봤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옛날이 언제인데요? 40년 전이요. 영자 회장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40년이면 거의 평생이잖아요. 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저번에 보니까 리듬감이 완전 살아있던데요? 몸만 다시 익숙해지면 금방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20대 때 춤췄다고 하셨죠? 네. 그럼 몸이 기억해요.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우기만 하면 돼요. 영자 회장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게 사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자 회장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네, 춤추실 때 표정 봤어요. 완전히 청춘으로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그 표정 너무 좋았어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할아버지는 계속 청춘이에요. 영자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공원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나이인가 봐.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스포츠용품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운동화 좀 보여주세요. 춤출 때 신는 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주원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흰색 운동화 한 켤레를 샀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트레이닝복 한 벌도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68세의 운동복을 사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순애가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산책 오래 하셨네요? 응, 조금. 여보, 걸음걸이가 왜 그래요? 다리 불편해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많이 걸었더니. 많이 걸으면 안 되는데.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알아. 저는 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운동화와 트레이닝복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대로 해볼 거야.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가 몇 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인데 사실 전화 받는 것 말고는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지? 며느리 혜진이 알려준 대로 빨간색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자로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기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속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침대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삐걱. 무릎에서 또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순애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방에서 무슨 소리 났던데요? 소리?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요. 그냥 스트레칭 좀 했어. 한밤중에요? 응. 허리가 좀 뻐근해서. 순애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요새 좀 이상해요. 뭐가? 평소에는 운동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매일 산책 가시고 밤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건강 챙기려고 그래. 그래요? 그럼 좋은 일이네요.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조심해야겠어.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스텝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 저는 새로 산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산책 갈게. 네, 조심히 다녀와요. 공원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네. 야외, 무대로 가니 영자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오셨네요. 어머, 옷도 새로 사셨어요? 네.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할 것 같아서요. 완전 멋있으세요. 다들 박수. 짝짝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색하지만 조금 뿌듯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할게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발이 꼬이지 않았습니다. 오, 태수 할아버지, 완전 좋아지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연습 좀 했습니다. 대박, 역시 한번 춤춘 사람은 달라요. 영자 회장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 할 수 있잖아? 수업이 끝나갈 무렵, 영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전체적으로 한번 춰볼게요. 음악 나갈게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회전. 이번에는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여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내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들켰다. 여보, 당신 지금 춤추고 있었어요? 아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애 씨, 당신 산책 간다더니 여기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순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태수 할아버지 부인이세요? 영자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 남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춤 배우시는 거죠. 완전 잘하세요. 춤이요? 68세 할아버지가? 순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 안 하고. 말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68인데 춤을 춰요?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나 안 넘어져. 조심히 하고 있어. 조심히요? 일주일 전에 무릎에서 소리 나던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아, 그것까지 들켰구나. 결국 저는 순애를 공원 벤치로 데리고 갔습니다. 설명 좀 해봐요. 언제부터 이런 걸 한 거예요? 3주 전부터. 3주나요? 그럼 그동안 산책 간다고 한 게 다 여기 온 거였어요? 응.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이 좀 생각해요. 68세예요. 68세. 춤추다가 허리 나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조심히 하고 있잖아. 조심히요. 어젯밤에도 방에서 쿵쿵거리면서 뭐 했어요? 연습. 연습이요? 한밤중에? 순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왜 갑자기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아있고 싶어서. 네,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 매일 공원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그게 너무 허전했어. 순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 사람들이 춤추는 걸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나도 20대 때로 돌아간 것 같고. 순애 씨, 나 40년 동안 규칙만 지키며 살았잖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근데 이제 그것도 끝났어.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춤이라도 춰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껴. 순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세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말하고. 그리고 순애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지켜볼 거예요. 당신이 다칠까봐 걱정돼서요. 저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애 씨. 바보. 순애가 얼굴을 돌렸지만 귀가 빨개진 걸 저는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당당하게 댄스 동호회에 갔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넘어지지 말고. 순애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요새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영자 회장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관심 있으세요? 뭐요? 다음 달에 전국 실버 댄스 대회가 있거든요. 우리 동호회에서도 몇 명 나가는데 할아버지도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요? 대회요? 네, 완전 재밌어요. 상도 주고 상금도 있고. 대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춤 보니까 완전 프로 느낌인데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할아버지, 대회 참가자 평균 나이가 65세예요. 할아버지 68세면 딱 중간이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대회라니 40년 만에 무대에 서는 건가?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저기 대회가 있대. 대회요? 무슨 대회? 전국 실버 댄스 대회. 다음 달에. 순애가 국을 뜨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가시려고요? 응.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정말. 근데 무대에 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여보, 창피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창피하다. 사실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68세 할아버지가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잘 모르겠어. 여보,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순애 씨. 그리고 사실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당신이 춤추는 모습. 정말. 네. 40년 만이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20대 때 당신이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저는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음 날 며느리 혜진이 놀러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아, 어서 와. 혜진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요새 운동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댄스 배우신다고. 저는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순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혜진이가 물어봐서요. 아버님, 완전 멋있으세요. 저도 한번 보러 가도 돼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저 요가 강사였잖아요. 운동하시는 거 보면 자세 교정도 해드리고 싶고요. 혜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며느리,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다음 주 화요일, 혜진이 정말로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왔어요. 혜진아, 너 진짜 왔구나. 당연하죠. 아버님 춤추시는 거 완전 보고 싶었어요. 혜진은 멀찍이 앉아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혜진이 계속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촬영하는 건가? 수업이 끝나고 저는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촬영했니? 이거요? 혜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버님 춤추시는 거 너무 멋있어서 찍었어요. 이걸 왜 찍어? 제 SNS에 올리려고요. 뭐? SNS? 네.
요즘 실버 콘텐츠가 대세거든요. 아버님 같은 분이 춤추시면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편집 잘해서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혜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대박 났어요. 뭐가? 어제 올린 영상이요. 조회수가 10만 넘었어요. 10만. 네. 댓글도 완전 좋아요. 할아버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진짜 청춘이다. 이런 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혜진아, 그거 내려. 왜요? 반응 좋은데요? 창피하잖아. 창피하긴요. 아버님,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게 대세예요. 아버님 완전 스타 되실 수 있어요. 스타는 무슨. 나 그냥 조용히 춤추고 싶어. 아버님, 이미 늦었어요. 벌써 공유 5천 넘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날 이후 동네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 춤추는 할아버지 맞죠? 영상 봤어요. 완전 멋있으시던데요. 저도 춤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우세요?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긍정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저녁에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영상 봤어요. 응,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과장님 아버지 대박이시다. 멋있으시다. 이러면서요. 그래? 아버지, 부끄러워요. 역시 창피해하는구나. 회사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아버지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너무 멋있어서요. 뭐, 전 40년 동안 아버지가 춤추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무뚝뚝한 공무원 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열정적인 모습도 있었다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아들. 다음 날 저는 영자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대회 나갈래요. 정말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 대회는 듀엣이나 솔로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듀엣이요? 네, 두 명이서 같이 추는 거요. 부부 부문도 있고요. 부부요? 저는 순애를 떠올렸습니다. 순애랑 같이.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 저기 대회가 부부 부문도 있대. 네, 우리 같이 나갈래? 순애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춤 못 춰요. 배우면 돼. 나이가 65인데 무슨 춤을 배워요? 나는 68인데 배우고 있잖아. 순애 씨, 우리 40년 만에 같이 춤춰보자.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거야. 순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보. 하지만 순애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도 궁금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춤추면 어떨지. 여보, 정말 해야 돼요? 순애가 운동화 끈을 묶으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저는 당신처럼 젊었을 때 춤춘 적도 없는 거요. 그래서 더 재밌을 거야. 저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10시 순애와 함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제가 고른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옷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잘 어울려. 65세 할머니가 분홍색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애가 제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요새 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나이 갑세라가 입버릇이었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야외 무대에 도착하니 영자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태수 할아버지. 그리고 부인분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홍순애입니다. 순애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이영자예요. 와, 부부가 함께 오시다니 완전 멋져요. 저는 춤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자, 여기 서세요. 영자 회장이 순애를 무대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기본 스텝. 하나, 둘, 셋, 넷.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박자가 안 맞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순애가 당황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천천히 해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영자 회장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계속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맞나 봐요. 순애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순애 씨, 저는 순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랑 같이 해보자. 여보, 눈 감고 내 손만 잡아.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제가 한 발 앞으로 나가자 순애도 따라왔습니다. 둘. 옆으로. 셋. 뒤로. 넷. 제자리. 어라? 되는데? 순애가 눈을 떴습니다. 그치? 할 수 있어. 여보, 고마워요.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4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자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순애 할머니 잘 가르치시네요. 완전 부부 호흡 좋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두 분 대회 나가시면 완전 대박일 것 같아요. 부부는 비주얼도 중요한데 두 분 완전 잘 어울리세요. 영자 회장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태수 할아버지, 오늘 오후에 개인 연습 어때요? 개인 연습이요? 네, 대회 준비하시려면 좀 더 고급 기술도 배우셔야 하거든요.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후 3시에 여기서 만나요. 영자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가 물었습니다. 여보, 영자 씨가 당신만 따로 가르쳐 준대요? 응. 대회 준비 때문에. 그래요. 순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영자 씨가 당신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요. 관심. 춤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순애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마? 오후 3시. 저는 다시 공원에 나왔습니다. 순애는 설거지 해야 한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영자 회장이 이미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오셨네요. 네. 뭘 배울 건가요? 오늘은 리프트 연습해 볼게요. 리프트요? 네, 대회에서 리프트 하나만 잘해도 점수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기술이거든요. 자, 시범 보여드릴게요. 영자 회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제 허리 잡아주세요. 여기요?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영자 회장이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받쳐줬습니다. 와, 할아버지 힘 좋으신데요? 이게 리프트였군요. 네, 간단하죠?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우리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완벽해요. 할아버지 완전 프로처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말고 그냥 영자 언니라고 불러요. 편하게. 네. 영자 씨. 언니라고요. 영자 회장이 장난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통과 수건을 들고,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 여기 왜 왔어? 당신 목마를까봐 물 가져왔죠?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어머, 순애 할머니, 오셨어요? 영자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웃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한테 물 좀 줄어요? 완전 다정하시네요. 저희 지금 리프트 연습하고 있었어요. 태수 할아버지 완전 잘하세요. 그래요? 순애가 제게 물통을 건넸습니다. 여보, 고마워. 다 마시면 집에 와요. 순애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순애 씨, 저는 순애를 불렀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라? 순애 할머니 왜 저래요? 기분 안 좋으신가? 영자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질투하는 거야. 집에 돌아오니 순애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아까는 왜 그렇게 갑자기 갔어? 할 일이 많아서요. 화났어? 왜 제가 화를 내요? 목소리 톤 보니까 화난 것 같은데. 안 났어요. 순애가 설거지 그릇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화났네. 순애 씨, 혹시 뭐요? 영자 씨 때문에 그래? 순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순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애 씨, 영자 씨는 그냥 선생님이야. 춤 가르쳐 주는 거고. 알아요. 그럼 왜 화났어? 화 안 났다고요. 순애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냥 당신이 영자 씨랑 있을 때가 더 행복해 보여서요. 뭐, 저랑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웃잖아요. 근데 영자 씨랑 있을 때는 완전 환하게 웃더라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질투나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순애 씨, 전 65년 살면서 당신밖에 몰랐어요. 40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때문에 질투하는 제가 한심해요. 순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순애 씨,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영자 씨는 정말 그냥 선생님일 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저는 순애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나 당신이랑 춤추고 싶어. 영자 씨 말고. 순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보. 다음 날 아침, 순애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응? 춤이요. 저도 당신만큼 잘하고 싶어요. 순애 씨. 그래야 당신이 저만 보잖아요. 순애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같이 연습할까? 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저녁 거실에서 함께 연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턴테이블에서 LP 음악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여보, 이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허리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 계속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손만 잡아도 어색한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는 대화했습니다. 여보, 20대 때 춤췄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자유로웠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 부럽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네요. 지금이 제 20대인가 봐요.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혜진이 또 놀러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춤 연습하신다면서요? 혜진아, 누가 그래? 민수 오빠가 말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거실에서 LP 틀고 춤추신대요. 그게 들렸나? 완전 로맨틱하시네요.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아니, 그건 제발요. 진짜 궁금해요. 혜진이 애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혜진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와, 대박. 혜진이 입을 떡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완전 영화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 네. 이거 찍어도 돼요? 완전 감동적인데요. 또 찍으려고? 네.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40년 부부의 첫 댄스 이런 컨셉으로. 혜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순애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찍어. 다음 날 혜진이 올린 영상은 또 바이럴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회수 50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저렇게 늙고 싶다. 40년 부부가 춤추는 거 보니까 눈물 난다. 우리 부모님도 저러실 수 있을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영상. 순애가 휴대폰으로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멋있대요. 그러게. 40년 살면서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 저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우리 대회에서 멋지게 해보자. 네, 여보, 대회까지 2주 남았어요. 순애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긴장되지? 엄청요. 근데 여보는 안 그래요? 나도 긴장돼. 40년 만에 무대에 서는 건데. 저는 턴테이블 위에 LP판을 바라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대회를 2주 앞두고 우리의 연습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동호회 연습, 그리고 매일 저녁은 집에서 개인 연습. 하나, 둘, 셋, 넷. 거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회전 들어가요. 알았어. 하나, 둘, 돌. 순애가 제 품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40년 부부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손을 잡고 춤춘 건 처음이었습니다. 잘했어, 순애 씨. 여보도요. 근데 왜? 리프트는 정말 해야 돼요? 순애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 씨가 리프트 하나만 성공하면 점수가 확 올라간대. 근데 여보 허리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몸무게가. 괜찮아. 기술이래, 기술. 힘으로 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무서워요.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순애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믿어. 목요일 오전, 동호회 전체가 모여 대회 준비 연습을 했습니다. 자, 부문 나가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영자 회장이 외쳤습니다.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총 3쌍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와, 태수 할아버지 부부. 오늘 옷 완전 커플룩이네요. 영자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셔츠와 베이지 바지를, 순애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대회용이라며 사준 옷이었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려요? 순애가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완전 멋있어요.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에이, 과찬이에요? 순애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 그럼 음악 나갈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춰보세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무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보, 떨려요? 나도. 근데 괜찮아. 우리 집에서 매일 했잖아. 그래도 눈 감아. 그리고 음악만 들어. 순애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우리가 신혼 시절 듣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순애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순애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좋아요. 태수 할아버지 부부 완전 환상 호흡. 영자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제 회전 구간입니다. 순애 씨, 이제 돌아. 네. 순애가 제 품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완벽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리프트 구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 준비됐어? 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순애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순애가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틱! 제 허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순애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여보! 쿵! 순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순애 할머니!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순애 씨, 괜찮아?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순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괜찮아요. 놀라긴 했지만. 순애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야, 어디, 아파? 발목이. 순애의 오른쪽 발목이 이미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빨리. 영자 회장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순애를 부축하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놓쳤어.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순애 옆에 앉아 계속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순애 씨. 내가 제대로 못 잡아서. 여보, 잘못 아니에요. 제가 중심을 못 잡았어요. 아니야. 내 허리에 힘이 풀려서.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네요. 심각한가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2주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깁스까지는 필요 없지만 보조기 착용하시고 최대한 안정 취하셔야 해요. 2주요? 순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무리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2주. 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정확히 2주였습니다. 여보, 알아. 대회 못 나가는 거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꿈을 망쳤어. 아니야. 저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은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순애 씨가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괜찮아. 우리 내년에 또 하면 되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제가 할게요. 괜찮아. 순애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춤을 못해서. 순애 씨, 그런 말 하지 마. 전 평생 당신한테 짐만 됐어요. 이번에도. 짐이 아니야. 저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야. 4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턴테이블 위에 LP판이 보였습니다. 대회, 포기해야 하나?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크게 다친 건 아니야. 대회는요? 못 나갈 것 같아. 그렇겠네요. 아버지,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지. 근데 어쩔 수 없지. 아버지, 혼자 나가시는 건 어때요? 혼자? 네, 솔로 부문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나가는 것. 하지만 아니야. 난 순애 씨랑 같이 추고 싶었어. 혼자는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LP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순애가 거실에서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순애 씨, 왜 안 누워 있어? 여보, 저 생각해봤어요. 뭘? 대회에 나가요. 우리 뭐? 발목이 아직. 2주면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2주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무리하면. 여보, 순애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번에 춤추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당신과 함께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발목 아픈 것쯤은 참을 수 있어요. 순애 씨, 여보, 같이 무대에 서요. 우리 꿈을 이루어요. 저는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그날부터 순애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조심스럽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순애는 이를 악물고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 발목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걸을 때 별로 안 아파요? 정말? 네. 춤도 천천히면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프트는? 그건 좀 무섭긴 한데 해볼게요. 대회 일주일 전, 우리는 다시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순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대회는 나가시는 거예요? 네.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영자 회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와, 순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연습해 볼까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춤을 췄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 둘, 셋, 넷. 회전. 순애가 제 품에서 돌았습니다. 발목이 아프긴 했지만 순애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프트 구간. 순애 씨, 준비됐어? 네. 이번엔 꼭 성공해요.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믿어요, 여보. 하나, 둘, 셋. 저는 순애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허리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순애가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완벽해요. 태수 할아버지 부부 완전 대박. 영자 회장이 뛰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를 내려놓자 순애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저도 순애를 안았습니다. 40년 부부.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20대 연인 같았습니다. 대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순애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앉아? 잠이 안 와요. 여보도요? 응.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춰볼까요? 좋아. 우리는 달빛 비치는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여보, 응? 내일 잘 안 되더라도 후회 없어요. 나도. 당신과 이렇게 춤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도 그래. 순애 씨, 우리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대회 날이에요. 순애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긴장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떨고 있어요? 긴장돼서. 저도요. 밥이 안 넘어가요? 순애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왜 이래요? 68살, 65살이 대회 나간다고 이렇게 떨어? 그러게. 마치 수능 보는 것 같아. 수능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후 1시, 서울 시민회관 대강당. 전국 실버 댄스 대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보, 사람 진짜 많네요. 그러게. 이렇게 큰 대회인 줄 몰랐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다들 프로 같은데요.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어. 저는 순애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조금 겁이 났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순애 할머니. 영자 회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머, 두 분 의상 완전 멋있어요. 커플룩 대박. 우리는 며느리 혜진이 준비해준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타이, 순애는 붉은색 드레스.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순애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 멋있어요. 무대에서 빛날 거예요. 영자 회장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긴장되네요. 당연하죠. 저도 10년 했는데 아직도 대회 나갈 때마다 긴장돼요. 정말요?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신기하게 긴장이 풀려요. 음악만 들리고 파트너만 보이거든요. 영자 회장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순서는 본선 3번째였습니다. 그 전에 예선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서 다른 팀들의 춤을 봤습니다. 와, 저 팀 진짜 잘한다. 그러게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 한 팀 한 팀 볼 때마다 우리의 자신감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모두 너무 잘했습니다. 화려한 기술, 완벽한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 젊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보다 5에서 8살 정도 어렸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저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과 아들 민수가 객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야, 너희 왔니? 당연하죠. 응원하러 왔죠. 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학교 끝나고 할머니가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두 분 진짜 멋있어요. 민수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야, 근데 아빠가 창피하지 않니? 창피하긴요. 자랑스럽죠? 회사 사람들 다 영상 봤어요? 아버지 완전 멋있으시대요. 정말. 네. 그리고 오늘 제 친구들도 보러 와요. 네, 아버지 춤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서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아들. 드디어 우리 차례가 가까워졌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서 마지막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여보, 발목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보조기도 빼고 왔어요. 진짜 괜찮겠어? 믿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번 참가자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가 불렀습니다. 우리 차례였습니다. 무대 뒤에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객석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사람 진짜 많아요. 순애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 거실이라고 생각해. 집거실에 몇백 명이 있는데요. 그냥 눈 감고 쳐. 눈 감으면 넘어져요. 우리는 긴장한 와중에도 웃었습니다. 3번 참가자 강태수, 홍순애 부부 입장하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가요. 네. 우리는 손을 잡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참가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68세고요. 40년 만에 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홍순애입니다. 65세고요. 생애 처음으로 춤을 배웠습니다. 객석에서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만이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늘 곡은 무엇인가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입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 시절 듣던 노래입니다. 와, 의미 있는 곡이네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음악 나갑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익숙한 전주. 저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순애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순애 씨. 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평소 연습하던 대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잘하고 있어요.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는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영자 회장 말이 맞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니 음악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애만 보였습니다. 이제 회전 구간입니다. 순애 씨, 돈다. 네. 순애가 제 품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완벽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춤을 계속 췄습니다. 드디어 리프트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 준비됐어? 네. 하나, 둘, 셋. 저는 순애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순애가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틱! 제 허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또! 순간 허리에 통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놓치면 안 돼. 온 힘을 다해 순애를 들어 올렸습니다. 으윽!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순애를 공중에 들어 올렸습니다. 2초, 3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애가 제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던 모양입니다. 괜찮아.
계속해.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간을 초야했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포즈. 저는 순애를 안았고 순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와! 객석에서 엄청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강태수, 홍순애 부부. 사회자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굽히는 순간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순애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스태프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스태프의 부축을 받아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애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 불러야겠어요. 영자 회장이 뛰어갔습니다. 곧 의료진이 왔습니다. 허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리프트 할 때 삐끗한 것 같아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결과 발표가 결과 발표는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영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빨리 병원 가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애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무거워서. 아니야. 내 허리가 약해서 그래. 대회도 망쳤어요. 망치지 않았어. 우리 끝까지 쳤잖아.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네요.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네, 최소 3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영자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네, 인기상 받으셨어요? 인기상이요? 네, 관객 투표에서 1등 하셨어요.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 춤 보고 감동했대요. 저는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순애도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실은 네, 종합 3등도 하셨어요. 3등이요. 네, 심사위원들도 할아버지 부부춤에 높은 점수 주셨어요.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순애 씨, 우리 해냈어. 여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허리 때문에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순애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순애 씨도. 근데 이제 춤은 못 추는 거죠? 응. 의사가 3주 안정이래. 그리고 그 후에도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대. 그럼 리프트는? 못하지. 순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무거워서. 순애 씨, 저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 오늘 무대에서 춤춘 거. 단 1초도 후회 안 해. 여보, 우리 68년, 65년 인생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 안 그래?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허리 좀 어때요? 순애가 아침마다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이제 걸을 때는 별로 안 아파.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요. 대회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침대와 소파를 오가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회 다음 날, 며느리 혜진이 찍은 영상이 바이럴됐습니다. 제목은 68세 할아버지. 허리 다쳐도 춤 끝까지 춘 이유였습니다. 조회수 200만, 댓글 5,000개.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영상.
허리 아픈데도 아내 놓치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에 울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살고 계실까? 68세에도 청춘이 될 수 있다는 증거. 아버지, 완전 대박났어요. 이제 팔로워가 50만이에요. 혜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50만이 뭐야? 아버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요. 아버지 팬이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팬. 나 같은 할아버지를? 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방송국? KBC 방송국의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강태수, 홍순애 부부님의 이야기를 꼭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PD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부부인데요. 평범하지 않으세요. 68세에 춤을 시작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완성하신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좀 부끄럽긴 한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저는 허리가 많이 나아져서 방송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순애와 함께 방송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큰 스튜디오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태수, 홍순애 부부님. PD와 작가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와,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으세요. 오늘 인터뷰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춤도 한번 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춤이요? 근데 제 허리가. 아, 리프트 빼고요. 간단하게만. 오전 9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SNS에서 큰 화제가 된 강태수, 홍순애 부부님이십니다.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분 정말 화제이셨어요. 영상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어요. 태수 씨, 68세에 춤을 다시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살아있고 싶어서요. 살아있고 싶어서요? 네,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하신 거군요. 순애 씨는요? 순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다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왜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질투가 나서요. 질투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남편이 춤추는 선생님이랑 있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생각했어요. 와, 65년을 사셨는데도 아직 질투를 하시는군요. 사랑하니까요. 순애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순애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대회 당일 태수 씨가 허리를 다치셨는데도 리프트를 성공하셨다고요? 네. 그때는 정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떠셨어요? 순애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무대에서마저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애 씨, 그때 어떠셨어요? 무서웠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저를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날 사랑하는구나.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행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춤 한번 춰주실 수 있나요? 네. 스튜디오 한가운데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허리는 괜찮으세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리프트만 안 하면 돼.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우리의 노래. 저는 순애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하나, 둘, 셋, 넷. 객석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봤습니다. 40년 부부, 68세와 65세.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20대 연인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순애 씨. 나도, 여보. 와, 객석이 기립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강태수 홍순애 부부. SNS는 우리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아침부터 울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렸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부부.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다음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실버문화재단 이사장 김영호라고 합니다. 재단이요? 네.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인데요. 강태수 씨 부부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실버댄스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두 분이 홍보대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대사요? 네. 그리고 전국 실버센터를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강사료도 드리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우리한테 일자리 제안이 왔어. 일자리요? 응. 전국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춤 가르치는 거래. 우리가요? 응. 순애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요. 정말.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쁘잖아요. 저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순애 씨. 뭐가요? 당신이 내 인생의 파트너가 돼줘서. 재단의 홍보대사가 된 우리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각 지역의 실버 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이가 72세인데 춤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68세에 시작했어요. 근데 무릎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되는데요? 그쵸?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뭐? 왜? 아버지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작가가 되려고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거 좋아했잖아요. 아버지가 춤추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나이 값 해라.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해라. 응원한다. 정말요, 아버지? 응.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가 이제야 깨달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손주 민준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너희 할아버지 춤 진짜 잘 추신다. 완전 멋있다. 이래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 먹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민준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응. 잘 살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허리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리프트 해볼까요? 정말
허리 괜찮아? 응. 의사가 이제 괜찮대. 그럼 해봐요. 대회 당일, 우리는 작년과 똑같은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춤을 즐겼습니다. 리프트 구간. 순애 씨, 간다. 네. 저는 순애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공중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와! 객석이 기립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결과는 종합 1등. 하지만 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춤췄다는 것, 그리고 행복했다는 것. 여보, 손님들 오신대요. 순애가 현관에서 외쳤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저는 거실에서 턴테이블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턴테이블. 하지만 이제는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매일 사용하니까요. 2028년 봄. 저는 71세, 순애는 68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새 집들이, 아니, 정확히는 댄스 스튜디오 겸 주택이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집 완전 멋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이는 키도 훌쩍 컸습니다. 민준아, 어서 와. 할아버지, 여기 진짜 넓네요. 그치. 1층은 댄스 연습실이고 2층이 우리 집이야. 완전 대박.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고지어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려요. 민수는 이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았습니다. 민수야, 요즘 일은 어때? 좋아요. 아버지, 다음 달에 개인 사진전도 열어요. 꼭 오세요. 당연하지. 며느리 혜진은 이제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저희 영상 덕분이라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집들이도 찍어도 돼요? 물론이지. 마음껏 찍어. 태수 오빠, 순애 언니. 영자 회장이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65세가 된 영자 회장은 여전히 화려한 보라색 머리에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어서 와요. 와, 여기 완전 멋있네요. 거울도 크고 음향도 좋고. 당신 덕분이에요. 영자 씨가 춤 가르쳐줬으니까. 에이, 제가 뭘 했다고요. 오빠가 워낙 재능이 있으셨죠. 영자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희 동호회 회원들도 다 온대요. 축하해드리려고요. 정말요? 고마워요. 곧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72세의 최할머니, 70세의 박 할아버지, 69세의 정 할머니, 모두 3년 전 저와 함께 춤췄던 분들이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도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순애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제가 잔을 들자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짤랑. 식사가 끝나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춤 안 춰요? 그럼요. 춰야죠. 저는 턴테이블로 가서 LP판을 올렸습니다. 비지스의 Stayin' Alive.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음악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순애 씨, 춤출까? 네. 여보. 우리는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춤을 췄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댄스 플로어로 변했습니다. 71세, 68세, 72세, 69세. 나이는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춤추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 할아버지, 저도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춤을? 네, 요즘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래? 좋아.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기본 스텝부터. 하나, 둘, 셋, 넷. 민준이가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죠? 잘한다. 우리 민준이 재능이 있는데 해. 할아버지 피를 받았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며 아들 민수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아버지, 민준이랑 춤추시는 모습 완전 멋있어요. 그래? 네, 이거 전시회에 걸어야겠어요. 3대가 함께 춤추다. 이런 제목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3대가 함께. 나쁘지 않은 제목이었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나도. 그냥 조용히 늙을 줄 알았지. 순애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뭘? 춤 시작한 거요. 허리도 다쳤고 힘들기도 했고. 저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 1초도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해.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뭐가? 당신이 날 춤추게 해줘서.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춤추자. 80이 되든 90이 되든. 네, 여보. 그날 밤 순애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턴테이블 앞에 앉아 LP판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LP판들. 하지만 이제는 매일 돌아가는 LP판들. 저는 How Deep Is Your Love를 턴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감자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댄스 수업에서 넘어졌던 날, 순애와 처음으로 함께 춤췄던 날, 대회 무대에서 허리를 다쳤던 날, 방송에 나가서 전국에 얼굴이 알려진 날, 그리고 오늘.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순애도 일어나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요? 오전에는 실버 센터 가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새로 들어온 회원들 가르쳐야지. 바쁘네요. 괜찮아. 바쁜 게 좋아. 그래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잖아. 그러게요.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71세 할아버지와 68세 할머니. 하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실버 센터. 20명의 어르신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는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스텝 배워볼게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 잘하시네요. 이 할아버지, 리듬감 좋으신데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돌아다니며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이게 내 일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센터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태수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다음 달에 전국 실버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선생님 부부가 개막 공연을 해주셨으면 해요. 개막 공연이요? 네. 전국에서 5,000명 정도 오는 큰 행사예요. 선생님 부부가 공연하시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000명 앞에서 춤을 춘다니. 예전 같으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다음 달에 큰 공연이 있대. 큰 공연이요? 응. 5,000명 앞에서. 순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5,000명이요. 응. 할 수 있겠어? 순애가 잠시 망설이더니 웃었습니다. 3년 전에는 200명 앞에서도 떨었는데 이제는 5,000명이라니. 근데 이상하게 안 떨려요? 나도. 왜 그럴까요?
이제 춤추는 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됐으니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지.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춤추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전국 실버 댄스 페스티벌 당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5,000명의 관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보, 긴장돼요? 아니, 오히려 설레.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무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개막 공연 강태수, 홍순애 부부 입장하세요. 우리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와! 5,000명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How deep is your love? 우리의 노래.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71세와 68세의 춤. 하지만 그 춤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사랑을 춤췄습니다. 인생을 춤췄습니다. 희망을 춤췄습니다. 리프트 구간. 순애 씨, 간다. 네. 저는 순애를 들어 올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순애가 공중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5,000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마지막 포즈.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립 박수가 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33년 봄. 저는 76세, 순애는 73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 일주일에 3번 실버 센터 수업, 그리고 매일 저녁 집 거실에서 함께 춤. 손주 민준이는 대학생이 됐고 댄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공연 때 할아버지랑 같이 춤추고 싶어요. 그래? 좋아. 3대가 함께 춤추는 거네? 네. 완전 멋질 것 같아요. 아들 민수는 유명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국제사진전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시니어 인플루언서 1위가 됐습니다. 저의 영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혼자 거실에서 턴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멈춰있던 턴테이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돌아가는 턴테이블. 춤추는 한. 우리는 영원히 청춘이었습니다. LP판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당신이 춤추는 한. 당신은 청춘입니다. 긴 이야기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상하신 내용 댓글로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